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나에게 생겼던 일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 훨씬 더 나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생을 불행히 마감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보아. 신장 이식을 위해 미국 보스턴으로 갔던 그 남자 말이야. 이 사실로 신문에도 나와서 엄청 유명해졌잖아. 유명해지면 뭐해? 그래도 결국엔 그 남자는 죽었잖아. 그래서 사람은 남들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거야. 스푸트닉을 타고 우주로 보내진 우주견 라이카를 생각해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충분히 넣어주지 않아서 우주에서 5개월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러고 보니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이 사실이 더 확실해져. 비교하는 것은 중요해. 또 비교를 하기 위해 사물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 라이카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것처럼 말이야. 라이카는 정말로 통찰력 있게 사물들을 볼 수 있었을 거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내가 전부 다 얘기해 줄 테야. 전부 다. 엄마가 다시 기운을 차려 일어나 주기만 한다면 내가 전부 다 얘기해 줄 테야. 엄마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했잖아. 또 인생의 유머를 이해하는 그런 감각이 있잖아. Jag ska berätta allt. 내가 전부 다 얘기해 줄 테야. Jag ska berätta allt. 이 독백은 1985년 개봉되었던 라세 할스트롬의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의 첫물에 나오는 한 소년의 독백입니다. 이 영화는 작가 라이다르 연손이 쓴 같은 제목의 자서전적 소설 개 같은 내 인생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1985년 개봉되어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스웨덴은 물론 외국에서도 흥행의 성공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비디오 판매량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영화산 글드바게르 시상식에서 최고 영화상과 최고 남자 주연상도 거머쥐었으며 198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고 외국어 영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 감독상과 최고 대본상의 두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은 스웨덴 남부지방 스몰란드에 위치한 엠마보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촬영되었으며 스몰란드 특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1959년 소녀는 병이 깊은 엄마와 잠시 떨어져 스몰란드에 살고 계시는 외삼촌 댁에서 여름을 보내고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같은 해 여름 6월 26일 전 스웨덴이 기쁨의 도가니에 빠지는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이 영화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부엌에 모여 앉은 외삼촌 댁의 식구들이 보입니다. 같은 시각 소년과 소녀는 둘만의 권투 시합을 합니다. 잉고라는 별명으로 흔히 불렸던 잉마르 요한손, 스웨덴 출신 권투 선수였던 그가 1959년 미국에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는 역사적 순간을 중계하는 방송을 듣고 소년의 외삼촌이 기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헤이야 스파리에, 스웨덴 만세, 헤이야 스파리에. 195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렸던 아마추어 올림픽에서 결승전까지 올라 미국 선수 에드 샌더스와 시합을 하게 되지만 잉마르 요한손은 경기 내내 방어전만 펼친다고 결국 자격 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잉마르 요한손은 7년 뒤 3만 명의 관객이 꽉 채워진 뉴욕 양키 스테디움 야구장에서 플로이드 패터슨을 7번이나 KO시키며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잉마르 요한손의 권투 기법에 영감을 받은 전설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훗날 잉말 요한손의 권투 기법을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9년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된 잉말. 소년의 이름도 권투 영웅처럼 잉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외삼촌 댁에서 집으로 올라왔을 때 병환이 심해져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외롭게 망망대해 우주로 보내졌던 우주견 라이카처럼 소녀는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 세상에 던져집니다. 우주견 라이카처럼 거리를 두고 사물을 봐야 해. 비교는 정말 중요하니까. 라이카처럼 인생을 바라봐야 해. 돌이켜 생각해보니 난 참 운이 좋았어. 거리를 두고 인생을 바라보니 이 사실이 더 확실해졌어. 훨씬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